자, 대한강통신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박선생입니다. 지금 바닥권에서부터 시작된 이 폭등, 결국 500%의 폭등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런 고점에 대한 환호성도 잠시 오늘 장중에 벌어지는 극단적인 이런 롤러코스터 장세에 정말 영혼까지 털리셨을 것 같은데, 자, 오늘 고점 22,000원 역사적인 고점을 찍고 상한가로 직행할 것 같던 주가가 순식간에 18,100원대까지 밀려버렸습니다. 우리가 마이너스 15% 넘는 이런 수직 낙하하는 것을 보시면서 정말 멘탈이 온전한 분들은 없으셨을 거라 생각이 좀 드는데, 자, 지금 여러분들의 머릿속 제가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어제 장 끝나고 뭐가 나왔습니까? 매매거래 정지 예고 공시가 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주가가 이렇게 밀리는 것을 보니까 결국 올게 왔구나, 이런 투자 경고에 거래 정지 콤보 이런 것들을 맞아가면서 세력들이 고점에서 물량을 털고 설거지하고 있구나, 이거 내일이라도 추세가 전환되기 전에 피해서 매도해야 되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 하셨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냉정하게 팩트로 하나 꽂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18,100원대까지 밀릴 때 여기서 던진 이 공포 물량들 누가 가져갔는지 아시냐는 거예요. 지금 차트는요, 당장이라도 무너질 것처럼 이렇게 요동을 치고 있는데, 지금 종목 바닥에서부터 끌어올린 핵심 누구였습니까? 외인들이었죠. 이 외인들 오늘 이 폭락장 속에서 얼마 던졌습니까? 무려 3만 주, 엄청난 숫자죠. 사실 이게 얼마 숫자가 됩니까? 오히려 그들은 이번 주 금요일만 하더라도 무려 600만 주를 시장가로 쓸어 담은 상태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이 1,000만 주 가까운 물량을 쥐고 있는 스마트머니들 탈출하지가 않았는데 시세가 끝났다고요? 이거 설거지냐고요?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어제 뭐가 발표됐습니까? 매매거래 정지 이 예고가 떴었잖아요. 이런 규제의 족쇄를 좀 피하기 위해서 주포가 일부러 차트에 지금 찬물을 끼얹어 가면서 여러분들의 물량 어떻어요? 바닥에서 강탈해가는 고의적인 템포를 조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대한강통신 이런 잔인한 분봉꼴이 뒤에서 숨겨진 바로 거대 수급의 진짜 의도, 이 지독한 변동성 장세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정말 벼락 같은 기회로 뒤바뀔 수가 있는지 지금부터 차트를 통해, 팩트를 통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자, 먼저 오늘 분봉부터 좀 보실게요. 자, 오늘 장 초반부터 정말 미친 듯한 변동성을 보여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점 22,000원부터 시작해서 정말 오늘 18,100원대까지 여기서 꽂히는 이런 변동성,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세력들이 물량을 개미들한테 이제 다 넘기고 이제는 엑소더스를 시작했다라고 단정을 지어버린다는 거죠. 자, 오늘 이렇게 18,000원대까지 위협받는 걸 보시면서 던지신 분들 많이 계실 거라는 겁니다. 내일 하한가다라는 공포에 사로잡혀서 바닥에 투매를 던지신 분들이 수두룩하신데,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로 시장을 지배하는 거래량을 좀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대한강통신 4월 13일 어제 거래량 어떻습니까? 5,785만 주. 오늘 거래량 3,300만 주. 지금 이틀 동안 무려 900만 주 가까운 엄청난 거래량이 터져버렸습니다. 이게 단순한 차익 실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대 자본 간의 완벽한 손바뀜 구간이 만들어졌다는 건데, 자, 이 손바뀜의 승자가 도대체 누군지 우리가 좀 보셔야 되는 게, 자, 우리 4월 10일 날 뭐가 있었습니까? 이미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개인들은 무서워서 접근도 못했던 그날이었습니다. 그런데 4월 10일 그날 어떻다고요? 외인들 보란듯이 686만 주를 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랠리를 통해 그동안 초기 한 자릿수에 불과했던 외인들의 지분율이 지금 단숨이 20.78%로 수직 상승했습니다. 결국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장중에 22,000원에서 18,000원대까지 무려 마이너스 15%가 넘는 폭락이 나왔습니다. 개미들 비명을 질러 던져줄 때 이 1,000만 주를 들고 있는 외인들 오늘 장중에 고작 3만 주를 팔았을 뿐이라는 겁니다. 지금 1,000만 주를 들고 있는 주체가 나가지도 않았는데 도대체 어떤 누가 설거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자, 여러분들, 제가 짚어드린 이 외인들의 980만 주, 그러면서 나오는 이런 변동성의 모순, 다른 채널에서 절대 들을 수 없는 100% 실전가의 관점입니다. 오늘 제 분석, 이 18,000원 100원대까지 폭락에 벌벌 떨며 여러분들의 멘탈을 조금이라도 잡아드렸다면 지금 바로 영상 잠깐만 멈추시고 아래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 이 하나가요, 저 박 선생이 이런 시장의 메이저들의 더러운 속임수를 더 잔인하게 파헤치는 중요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댓글로다가는요, 이 대한강통신 방어를 해야 되겠죠. 이 방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라는 거죠. 그런 간절함을 제가 확인하고 내일 극악무도한 이런 흔들림 속에서 끝까지 추적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르셨다면 지금 집중 바로 하셔야겠죠. 이런 폭락을 만든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외인들 이 주포가 굳이 자신들의 물량을 팔지도 않으면서 오늘 이렇게 무자비하게 주가를 짓누르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자, 그 이유 단순하죠. 바로 어제 장 마감하고 나서 이 매매거래 정지 예고 이 공시 하나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주식시장에서 이 메이저 주체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무엇인지 압니까? 바로 자신들의 이 거대한 자금을 꼼짝없이 묶어버리는 거래 정지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주포 입장에서 지금 여기서 주가를 더 당겨서 상한가로 보내버리려면 거래소에서 규제에 걸린 내일 당장 바로 매매 정지가 돼버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얘네 입장에서는 자금이 묶여버리는 걸 피하기 위해서 반드시 단기적인 상승률을 좀 낮춰주더라도 이 가열 지표를 한번 시켜야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오늘 주가를 위로 당기는 대신 호가창을 비워 두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위에서 던져지는 이런 단기 차익 매물들을 관망해 가면서 아래로 차트를 살짝 밀어버리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찬물을 끼얹었다는 거예요. 자,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이 5배나 올랐는데 이제 거래 정지 당하면 진짜 끝장이다라는 이런 공포감에 사로잡힌 개인 투자자분들 지금 18,100원에서 패닉셀로 던졌다는 거예요. 자, 주포는 거래 정지도 피했어요. 거기에다가 지금 약한 이런 멘탈이 약한 개인들 이 물량도 18,000원 패닉셀에 던져 주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물량까지 저렴한 가격에 뺏어 오다 보니까 지금 일석이조의 심리전을 완벽하게 성공을 시켰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오후 들어서 지금 여기 지금 캔들의 아래 꼬리를 보시면 이게 제가 오늘 말씀드린 하단의 대기 매수세, 즉 아래로는 절대로 안 빤다는 주포들의 강력한 방어 의지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강통신 이런 단기선들의 이격도 고의적으로 브레이크가 덕분에 지금 강제로 시켜지고 있습니다. 지금 주포들 아직 1,000만 주라는 보따리 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들, 야, 이거 아직 주포가 안 나갔대. 결국에는 언젠가 그냥 막연하게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겠네. 여러분들, 안일하게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여러분들 이런 미친 변동성 장세에서 정말 계좌가 갈려 나갈 1순위 타겟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주포는요, 지금 거래정지라는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며칠간은요, 더 교묘하게 이렇게 템포를 낮춰주면서 차트를 위아래로 계속적으로 흔들어 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18,000원에서 22,000원대 이 변동성 절대 이거 강한 거 아니에요. 롤러코스터의 예고편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 극단적인 템포 조절 구간에서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기대감이나 그냥 가치 투자에 대한 논리로 하나만으로 절대 버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포가 허용하는 이 정확한 가격의 바운더리를 모르는 채 이 종목에 대해서 내일 아침 맞이한다면 여러분들 그 느끼는 그 공포는 내일 가장 끔찍한 현실 손실로 확정이 될 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자, 오늘 장중에 22,000원에서 18,000원 이 낙하할 때 어떤 생각을 지배했습니까? 매도하실 생각 하셨잖아요. 큰일 났다, 고점을 찍고 끝났다 생각을 하셔가지고 손절부터는 고민 안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요, 주포가 이 거래 정지를 피해가면서 설계하는 이런 엇박자에 대한 변동성에 대해서
무서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혼자서 이리저리 튀어가는 호가창만 보고 있으면서 그냥 바닥에서 털리고 고점에서 물리는 악순환 절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전가인 제가 여러분들이 이런 지독한 흔들기 구간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명확한 기준 잡아드리고 있다는 거죠. 우리 내일 시가가 이렇게 요동칠 때 주포가 생명선을 지키고자 하는 최후의 심리적 방어 가격과 거래정지 리스크를 털어내고 광기의 저항선인 22,000원대까지 다시 열어젖히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돌파 확인 타점까지 이 두 개의 실전 가격을 그냥 두루뭉실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고 있어요. 정확한 숫자로 여러분들의 휴대폰을 통해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위에 제 개인 번호 하나 남겨놨어요. 010-2472-650 이 번호로 대한 또는 구독이라고 문자 하나만 남겨주시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께 자 외인들이 샀으니까 그냥 무조건 존버하시면 되세요. 이런 무책임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일 장중에 이 가격에서 밀리면 의도적인 눌림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버티셔라. 반대로 우리가 이 가격을 치고 올라갈 때는 여러분들께 물량을 뺏기지 말고 베팅을 하셔라. 차갑고 정확한 실정 대응 매뉴얼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숫자 기준들이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주포의 흔들기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방패가 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우리가 문자를 보내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다만 우리가 내일 아침부터 시작되는 이 18,000원대부터 곤두박질 치면서 멘탈을 흔들어 버릴 때 어제 이 박 선생이 말한 그 방어선에 대한 가격이라도 좀 받아둘 걸 그랬나 이렇게 뒤늦게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지는 마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극도의 변동성 장세에는요 여러분들 짐작이나 기도가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숫자 하나만이 이 기준들만이 여러분들의 소중한 계좌를 지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대한강통신이 이런 미친 듯한 상승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 단 한 가지의 이유, 기업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그동안 다른 종목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아왔고 이탈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의 소중한 계좌를 좀 지킬 수 있었는지 그런 부분들만 잠깐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제가 저번 시간에 좀 잡아드렸던 종목 3개를 좀 보여드리면서 제가 어떤 식으로 좀 타점을 잡았는지 좀 말씀을 드려볼 건데 여러분들 좀 이평선이 다들 중요한 건 알고 계시죠? 근데 우리가 장기와 또 단기선이 좀 성격이 좀 다르고 그리고 수급의 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급의 주체가 좀 누구면서 실제로 얼마만큼의 거래량을 통해서 좀 들어오는지 그러면서 그날 어떤 명분에 대한 이슈가 있으면서 좀 들어오는지 이런 흐름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자 먼저 우리 기술 같은 경우를 좀 보시면 자 우리 기술인데 제가 먼저 이날 보내드렸던 문제를 좀 보여드리면요 2월 11일 수요일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기술 9,200원 이하에서 매수를 하셔라. 그래서 MS, 구글, SMR 도입이 가시화되면서 국내 독보적 제어 시스템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평선 무시하시고 거래량을 좀 봐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16,000원대까지 좀 잡아드렸는데 자 보시면 우리가 2월 11일 날이 이날이었습니다. 수요일. 시가 9,420원에 시작했는데 제가 이날 좀 잡아드렸죠. 그래서 목표가 16,000원대까지 좀 잡으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제가 이 타이밍에 좀 공격적으로 좀 잡아드렸는지 좀 말씀을 드리면 자 당시 시장에서는 좀 이 원전이라는 섹터가 좀 매몰되어 있었는데 본질은 결과적으로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폭발적인 전력 수요이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지금 빅테크들이 좀 SMR의 사활을 걸고 있었기 때문에 뉴스가 터지는 걸 보고 야 이거 무조건 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차트를 좀 보시면 전의 상승을 좀 만들어 놓고 계속 눌림을 받았잖아요. 그러다가 단기선들이 꼬여가면서 지금 흐름들이 좀 이런 단기적인 눌림만 좀 나오고 있었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후 좀 이런 행보를 가져가면서 단기선들이 수렴하는 구간을 거쳐서 좀 이제 정배열 확장 구간으로 넘어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9만원대에 대한 매물대의 상당에 대한 돌파를 확인하면서 전날 우리가 호가창에 좀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걸 봤다는 거죠.
그러면서 11일 날 시초가 9,400원대까지 올라오면서 강한 매수세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잡아드렸었는데 우리가요 사실 이런 재료들을 읽어가면서 타점을 좀 잡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재료들을 알아야 차트의 선행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날 우리가 좀 기회를 잡으신 분들은 좀 축하드리고요. 자, 다음 보실 종목 HLB입니다. 자, HLB인데 먼저 제가 보내드렸던 문자를 좀 보시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사실 우리가 큰 기회, 큰 기대값도 중요하지만 대응이라는 게 더 필요했던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긴급이라고 좀 이따 문자를 발송을 드렸는데 자, 우리가 좀 HLB 68,000원에 전량을 매도하셔라. FDA 호재는 이미 반영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격도가 120%를 좀 넘어가면서 기간 외인들 차익 매물들이 쏟아집니다. 지금 안 던지면 내일이라는 건 없습니다. 라고 좀 과장되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우리가 1월 28일 날을 좀 먼저 보시면요. 이날이었어요. 시가 66,900원에 시작했는데 지금 위아래 꼬리가 강하게 달린 흐름을 볼 수가 있죠. 그만큼 변동성이 굉장히 컸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좀 재료를 좀 보셔야 되는데 그동안 좀 수개월째 우려먹었던 이 FDA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막 좀 끝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 발표 전에 사실 우리가 좀 뉴스에 팔아라 뭐 이런 말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이 정확한 그런 예가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21선과 지금 너무 멀어지는 이격 과열에 대한 임계점이 나왔다는 거죠. 고무줄도 사실 너무 이렇게 당기다 보면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좀 과열권에 좀 들어온 걸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격이 벌어졌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맹신을 하시면 안 되지만 충분히 우리가 좀 이런 부분들을 참고할 자료는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료가 식으면서 이격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뉴스가 이미 발표되고 있었기 때문에 FDA 끝물이었다. 뭐 이런 것까지 확인하면서 우리가 이런 흐름들을 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전날 보시면 그렇게 거래량이 강하지 않았어요. 이런 흐름들이 좀 이런 것들에 한 역할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28일 날을 그때는요, 호가에서도 계속적인 매수세는 분명히 들어왔어요. 하지만 의도적으로 개인들의 매수세를 부는 것으로 좀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가 사실 굉장히 필요했던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제 예상대로 좀 그때는 맞았지만 그날 이후 주가가 좀 꺾이면서 좀 우리가 좀 계좌를 좀 방어할 수 있었다. 항상 좀 그런 말이 있죠. 환호할 때 우리 재료에 대한 유통기한을 좀 확인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우리가 계좌를 좀 방어했던 중요한 종목이 되었었는데 마지막 다른 종목 필옵틱스입니다. 자, 이건 지금 아무 관심도 없을 때 제가 조용히 매집을 끝냈던 종목이었는데 먼저 문자 내용을 보시면요. 1월 22일 날 제가 목요일 날 드렸습니다. 그래서 필옵틱스 44,800원에 매수를 하셔라. 유리기판 섹터에 대한 잠룡입니다. 바닥권 매집봉 3개가 포착이 됐고요. 남들이 끝날 때 할 때 우리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1차 목표가 55,000원대까지 편안하게 가져가세요. 그래서 비중 20%까지 채우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지금 63,300원대까지 올라갔다는 거죠. 1월 22일 날 이날이었는데 1월 22일 이날 시가가 42,600원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에 잡으라고 했었죠? 44,800원에 좀 잡으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당시에 좀 반도체 섹터는 조정을 좀 받고 있었던 분위기였는데 차트도 지금 21선 좀 밑에서 움직임을 가져갔었기 때문에 좀 많이 불안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삼성과 인텔이 낙점한 유리기판, 이 유리기판이 압도적으로 재료에 저는 집중했다는 거죠. 그래서 필옵틱스는 그 장비를 가장 먼저 좀 이렇게 납품할 기술력이 좀 있었고 차트상의 횡보는 세력이 개미를 지치게 하는 좀 매집이었었다는 거죠. 12월 9일 날을 보시면 연속적으로 좀 거래량이 좀 터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날 보시면 12월 9일 이날이었는데 이날 거래량은 이렇게 좀 터졌었지만 계속적인 횡보의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계속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매집이 좀 마무리됐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었는데 그 전부터 좀 매물이 좀 나왔지만 너무 거래량이 크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흔들림이 분명히 필요했었다는 거고 이런 상승을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구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상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고점에 대한 돌파까지 이루어내면서 결국 지루한 행보 구간을 거치신 분들은 우리가 오히려 기다림을
가져가면서 충분한 기회로 만들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상승을 만들었고 전고점에 대한 돌파까지 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런 지루한 행보를 이기신 분들이 상승분을 모조리 다 복구까지 하면서 기회를 만들 수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지금과 같은 기회들이 어떤 기준으로 들어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계좌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식은요, 항상 제로섬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가 좀 기회를 만들면 누구는 손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서 주가를 움직이는 주체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차트의 기본적인 기술적 분석과 함께 추가적으로 어떤 재료가 붙으면서 상승에 대한 명분을 만들어 가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같이 좀 이런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무료로 드리고 있는 만큼 아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위에 있는 제 개인 번호 010-2472-6550으로 구독 인증 정도만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 지금과 같은 기회에 좀 기회를 잘 살려서 계좌를 키우는데 좀 확실한 기회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장에 지금 많은 단타꾼들 지금 대한강통신을 그냥 단순히 많이 올라서 위험한 경고 종목으로 치부를 하면서 18,000원의 물량을 집어던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는 눈은요, 이 외인들이 이 높은 자리에서 무려 1,000만 주를 쓸어 담으면서 대한강통신에 왜 베팅을 하고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장을 가장 뒤흔든 이 상승 랠리는 찌라시 테마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글로벌 산업 지형을 바꾸고 있는 AI 데이터 센터의 증설과 함께 광통신만의 슈퍼 사이클이 이제 본질적인 펀더멘털의 대전환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AI 시대를 맞이한다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이런 트래픽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존의 통신망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광케이블 수요가 폭증을 하면서 이제 공급 부족 현상의 심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은요, 오늘 거래 정지 공시와 함께 단기적인 급락에 겁을 먹고 기업 가치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인과 기관들, 이 스마트머니들이 이런 거대한 글로벌 통신망 인프라 사이클 실질적인 수혜라는 명백한 숫자를 보고 들어왔다는 것은 여러분들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도 주가의 상승은 충분히 시작될 수 있다고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제가 여러분들의 정말 드라마틱한 계좌의 상승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 제가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할 테니까요. 아래 구독과 좋아요 이 정도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